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S&P와 테슬라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S&P 500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참 많은 걸 몰랐더라고요. S&P 500은 그냥 인덱스입니다. 계속 뉴욕 증시라든지 나스닥을 얘기하고 또 항상 S&P 500를 얘기해서 이게 마켓인 줄 알았는데 참 제가 정말 금융에 대해서 참 많이 모자르다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이 채널 덕분에 저도 공부를 진짜 많이 합니다.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그러니까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만든 스탁마켓 인덱스입니다. 일종의 지수죠.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 이제 우량 기업 500개를 선정해서 그걸 추종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 S&P 500에 들어오려면 그 규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생각보다. 홈페이지에 S&P 500에 대해서 설명도 있고 그걸 찾아가서 한번 그 바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니까 꽤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금융을 잘 몰라서. 근데 친절하게 이미 기사에서 많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죠. 테슬라가 이제 S&P 500에 들어오냐 마냐가 지금 관건입니다. 테슬라가 S&P 500의 기준을 대부분 충족을 시켰습니다. 근데 딱 하나 충족이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충족이 안 되는 게 뭐냐면 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내야 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흑자를 낸 적이 별로 없죠. 최근에 지금 근데 몰아서 3번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S&P 500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회계도 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로 해야 한다. GAP로 이제 만족을 시켜야 하는, 이게 막 딱딱딱딱 뭔가 이렇게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가서 얻는 이득이 뭘까요? 당연히 어떤 상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죠. 이제 우량 기업이다 라는 것도 있지만 가장 프랙티컬하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은 돈입니다. 돈. 이것을 얘기하려면 이제 저의 은퇴 자금도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도 개인연금이라든지 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어떤 퇴직연금 이런 것의 차이는 한국은 약간 강제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가가 좀 나서서 관리하고요. 근데 미국은 순전히 완전히 개인의 자유에 맡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약간의 혜택을 주죠. 그런데 은퇴 자금을 넣게 되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자금을 좀 마련하게 이제 좀 프로모션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 혜택이 있는데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돈을 거의 못 뽑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제한이 있는데 아마 만 59세 하고 몇 개월 후부터 돈을 뺄 수 있고 70세 좀 넘어서까지는 이제 미룰 수 있지만 그 뒤부터는 자동으로 빼집니다. 그리고 그 전에 59세 그 전에 이제 빼려고 하면 페널티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인이 이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세제 혜택 안 받고 내가 세금을 내고 돈을 넣겠다. 이제 뭐 로스 IRA라고 해서 먼저 세금을 내면 나중에 되찾을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금을 면제해주면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제 이득으로 이제 환산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큰 기업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의 그런 어떤 혜택들도 다 같이 이제 광고를 해줍니다. 감사하게 회사에서 강제로 이거를 넣어줘가지고 그때부터 알게 됐는데 그렇죠. 이렇게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특히 이 S&P 500을 추정하는 이런 펀드들을 버펫 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참고로 버펫 할아버지는 테슬라 주식을 단 1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말씀하시기로는 회사 마음에 안 들고 뭐 회계 장부가 이렇게 막 복잡하고 막 이런 수익 구조가 복잡한 회사는 마음에 드시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 한 주도 들고 계시지 않습니다. 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일화들이 많죠. 액티브 펀드니 패시브 펀드니 해서 뭐 버펫 할아버지는 이제 S&P 500 인덱스를 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뭘 모르는 사람은 유명인들을 따라하느라고 이런데 이걸 추종하는 은퇴 자금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돈을 이제 투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주식이 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uel이라고 연료라고 이제 기사가 난 것이죠.
그러다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의문점이 뭐냐면, 아니, S&P 500에 지금 결국 테슬라가 없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런 걸 추종하면은, 인덱스 펀드에 이제 투자하는 거는 결국 어쨌든 이익이 우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우량 기업이라고 했지만, 테슬라가 없잖아요? 테슬라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이게 맞는 거야? 하고 해서, 그냥 우량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뉴욕 증시에다 거는 인덱스 펀드는 없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이제 뱅가드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자산 운용사인데 여기 보면 토탈 스탁 마켓 인덱스 펀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펀드는 92년에 생겼고 토탈 리턴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생긴 이래 연평균 8.87%의 이윤을 안겨줬습니다. 장난 아니죠. 근데 여기 보면 S&P 500로 이제 추종하는 뱅가드의 500 인덱스 펀드는 76년에 생겼고요. 오래전에 생겼네요. 역시 미국의 주식 역사는 기니까요. 애뉴얼 평균 리턴이 10%가 넘습니다. 역시 S&P 500구나 하고 해서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최근 18년 넘게 S&P 500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보다 토탈 마켓 인덱스 펀드가 항상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최근에는 이런 테크 기업들 그리고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득을 취하는 이런 기업들은 S&P 500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우버도 있죠. 우버 같은 회사도 안 들어있습니다. 이윤을 못 내면은 S&P 500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테슬라와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정하면 꽤 비교적 18년이 그렇게 최근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한정하면은 토탈 마켓 인덱스 펀드가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expense ratio라고 이게 일종의 fee입니다. 액티브 펀드라고 해서 이거는 패시브 인덱스를 추정하면 대충 이제 패시브 펀드라고 하는데 별로 할 일이 없는 펀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fee도 낮은 거죠.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들이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활발하게 자산을 분배하고 이제 그런 펀드를 많이 추천하는데 저도 사실 이거 몰랐는데 은퇴자금 설정할 때 주변에 이제 물어보니까 그냥 귀동량으로 듣기엔 expense ratio가 낮은 걸 골라라. 그런데 여기 이렇게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직접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annual return이 6%라고 똑같이 했을 때 1밀리언을 넣고 그러니까 10억이죠. 10억을 넣고 30년이 지나면 이게 0.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금액이 한 60만 불 정도 차이 나나요? 그러니까 1%가 벌어지면 거의 30년 뒤에는 1밀리언 이상이 차이 나게 됩니다. 1%예요. expense ratio에. 그러니까 fee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들이 보시면 이게 fee가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높은 대신에 수익률을 훨씬 더 높이 내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액티브 펀드에서도 이제 뭐 세분화하면 이퀴티 뭐 하이브리드 할 수 있고 본드, 채권, 머니마켓 당연히 이 인덱스 쪽이 훨씬 더 낫다라는 점. 약간의 expense ratio가 1% 정도 차이 나는데 이제 0.1% 정도 차이 나도 한 10만 불 넣었다 치고 한 1억 정도 넣고 0.1%만 차이가 나더라도 뭐 annual return 8%에 5년과 지금 25년을 비교해 보면 이건 거의 16,000불이나 차이 나네요. 25년 뒤면 1억만 넣어놔도 0.1%의 이런 피만 차이 나도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그때 선택한 게 맞긴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데도 그냥 주변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거 그대로 했는데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런 은퇴 자금들 혹은 개인이 들든 대체적으로 크게는 은퇴 자금들이지만 이런 아무래도 S&P 500를 여전히 추종하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최근 성적은 그래도 토탈 인덱스 마켓보단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런 추종하는 펀드에 들어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순간 당연히 테슬라 주식에 투자가 들어갈 테고요. 그 인덱스 펀드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대비로 들어가니까요. 물론 그 애플이나 구글이라든지 1 트릴리언, 그러니까 천조 기업들에 비하면 테슬라는 아직 한 10분의 1 수준이지만 그래도 꽤 상당량의 돈이 유입될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런 인덱스 펀드에서 운영하는 자산들을 보면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특별히 이제 커스트가 낮은 특히 expense ratio에 0.015%님 거의 뭘 띄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보면은 한 220조 260조 거의 300조 원 가까이 하나로요.
이거는 지금 달러로 환산하면 빌리언이죠. 제가 이제 혹시 헷갈리실까봐 되도록이면 저는 한화로 이제 환산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300조 원 같은,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이런 펀드들이 이제 돈이 이제 일정 부분 테슬라 주식으로 흘러올 것이기 때문에 주식이 뛰긴 뛸 겁니다. 저도 그래서 좀 더 궁금했던 게 얼마나 뛰는지를 알고 싶었지만 글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참고로 그냥 구글에 이렇게 쉽게 리타이어먼트 파퓰러 이제 401k라고 하죠. 이게 리타이어먼트, 그러니까 은퇴 자금입니다. 다시 한번 S&P 500에 올해 안에 테슬라가 꼭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